개발 계획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기대됩니다. 순천시가 명실상부한 정원의 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원 박람회와 국가정원에 머물지 않고 정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가 추진됩니다. 교육 국제화 특구 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제교육원이 여수 돌산에 들어섭니다. 도교육청이 국비를 투입해 201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호남권 단체장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전 대표는 잇따라 호남을 찾아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광양읍 지역이 다양한 개발 계획에 따른 발전 기대감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민간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핵심 공공인프라가 구축되면서 2, 3년 안에 도심의 면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종합운전면허 시험장 공사 현장이 연내 준공을 향해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기능동은 이미 제 모습을 갖췄고 본관동도 공사 진척이 하루가 다를 정도입니다. 광양시의 협조로 일반 시험장에서 종합시험장으로 승격돼 예상 방문자 수도 당초에 비해 훨씬 늘어나게 됐습니다. 개장을 하면 일일 8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연 20만에서 25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LF 아울렛 공사 현장도 찜통 더위를 불사하는 공사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촉박한 일정이지만 8개월의 공사 중단 기간을 최대한 만회하려는 사업자의 의지가 역력합니다. 민과 관이 주도하는 대규모 시설 입지를 계기로 전반적인 도시계획의 변화도 추진됩니다. 국도나 고속도로와 접속하는 도로망을 확충해 기반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가로망을 확장을 하고 토지 이용 계획을 개발이 용이하도록 공동주택 용지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400억 원이 투입되는 인근의 도림미술관도 내후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조만간 예술 전시 체험의 도권 중심지로 자리하게 됩니다. 도농통합 이후 행정의 변방으로 밀려났던 광양읍 지역이 생활과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재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순천만 국가정원 지정을 통해 정원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는 정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를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 지난해 대한민국 제1호 순천만 국가정원의 지정까지 순천시는 이제 국내 대표 정원도시로서 성공적으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순천시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전국 비교 우위에 있는 정원의 6차 산업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의 대표 정원수 육성 등 사업을 통한 생산, 재배, 제조, 가공의 1, 2차 산업, 그리고 정원지원센터와 종합유통 전시 판매장을 기반으로 한 판매와 유통, 연구, 관광 등 3차 산업 육성으로 융복합 정원 6차 산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해나가다 보다 산업화는 이게 일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1차, 2차, 3차를 균형감 있게 같이 동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현재 7개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관련 업무부터 정원산업과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일원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 사업은 분별 단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정원의 6차 산업화를 또 하나의 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이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교육 국제화 특구 사업으로 추진한 국제교육원이 여수 돌산청사에 들어섭니다. 여수시는 최근 국제교육원 건립 사업이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국가계획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돌산청사를 제공하고 전남교육청이 15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해 오는 2018년 개원하는 국제교육원에는 외국어 체험센터와 원격 화상교육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전국에서 경기도 성남에 이어 두 번째로 들어서는 여수국제교육원은 연간 6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 앞바다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여수시와 해경이 방제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7일부터 정화선과 철부선 16척을 동원해 1,500여 톤의 황토를 뿌린 데 이어 오늘도 양식장이 많은 돌산읍 군내리와 화정면 백야도를 중심으로 추가로 300톤의 황토를 살포했습니다. 여수해경도 경비정과 항공기를 이용한 해상 예차를 통해 적조 출현지를 신속하게 파악한 뒤 여수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적조가 확산될 경우 어류 폐사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방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수시 화정면 적금도 주민들이 연륙교 명칭으로 갈등하고 있는 고흥군에 전남도의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적금도 주민들은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라남도가 제시한 7개의 중재안 가운데 8형 적금 대교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고흥군도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전라남도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이어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흥 시산도에서 거금도 5천항까지 차도선이 운항돼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고흥 시산도에서 거금도 사이에 40톤 규모의 차도선을 하루 3차례 왕래할 수 있는 운항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도선이 운항되면 운항 거리와 시간이 단축돼 시산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첫 호남 출신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호남권 지자체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달라진 정치 지형과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지만 아쉬움도 뒤따랐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는 김무성 대표 옆 최고위원 자격으로 앉았던 이정현 의원. 올해는 새누리당 당대표 자격으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전북지사와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호남 출신 국회의원 자격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새누리당 당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인사말에서 30년 독점을 해온 더민주가 이번 총선에서 광주와 전남북을 통틀어 3석, 새누리당이 2석을 얻음으로써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분명한 정치 세력으로 서게 됐다는 정치적 정립을 언급하며 호남에서 정치적 평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다가 한 명 비어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라 분명하게 한 축으로서 정치의 한 축으로서 또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서 저희들이 분명한 책임감도 느낀다. 윤정현 시장은 자동차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감사하다며 국비 지원만 제대로 해준다면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전남 지역의 부족한 도로와 철도망의 사례 하나하나를 언급해가며 SOC 확충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현 대표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떠야 해서 준비를 잔뜩 해온 각 자치단체들은 맥이 빠진 분위기였습니다. 석유학 부두를 위한 돌핀 시설 이런 것들은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문천 의원님 시기를 보시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호남 출신인 상황에서 맞는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결과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리베이트 의혹으로 물러났던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잇따라 호남을 방문하며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차기 대권을 둘러싼 국민의당 당내 경쟁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호남 지역을 돌며 민심 탐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서남권을 방문한 천 전 대표는 첫 방문지로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천 전 대표는 내년에 호남 주도의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며 반드시 호남 출신 대선 주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남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는 정권 교체해야 합니다. 이 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매진하겠습니다. 미국 방문 이후 강연 정치 등을 펼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도 27일과 28일 광주 전남을 방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8월 27일 전당대회에 맞춰 견제에 나서는 동시에 더민주에 역전된 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은 만큼 어떤 호남 메시지가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국민의당 대선 경선 참여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안철수 전 대표의 아름다운 양보로 시장이 됐다고 하면은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는 우리 국민의당으로 들어와서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한편 최근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잇따라 만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이번 주말에는 목포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이 학생들의 천체 관측 체험학습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우주천문과학관을 찾은 관람객 수는 2011년 개관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 2014년 13,200여 명을 최저점으로 지난해 18,10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들어 8월 현재 16,000여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기간이자 여름 휴가철이었던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 사이 천문과학관을 찾은 관람객 수는 8,0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영국 친환경 비영리 단체에서 주관한 유럽 최고의 친환경상 2016년 그린 애플 어워즈의 우수 환경 실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순천만의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프로젝트로 응모한 결과 500개 이상의 후보자들과 경쟁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11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궁전의 국회의사당에서 열리고 이날 순천시는 2017 세계 그린 대사로도 임명될 예정입니다. 순천 조기 햅쌀 단지에서 생산된 하늘 아래 첫쌀 순천 햅쌀이 올해 전국에 유통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벼 조기 재배 단지 115헥타르 면적에서 전국 처음으로 수확한 순천 햅쌀을 4kg과 5kg 단위의 소포장 상품으로 제조해 전국 유통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지역은 조기 햅쌀을 생산을 위한 적합한 기후와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플랜트 건설노사가 올해 임단협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노조 여수지부는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산단 건설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2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하루 기준 임금으로 기능공은 4,400원, 조력공은 3,420원 정액 인상하고 설과 추석, 어린이날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플랜트 건설노사는 오늘 임단협 체결과 함께 6년 연속 분기 없는 협약 체결을 기념하는 산업평화 정착 공동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 순천시가 2017년 주요 추진 업무를 설정하고 오늘과 내일 보고회를 갖습니다. 순천시는 내년을 생태와 문화를 융복합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해로 만들기로 하고 순천만 역관천 사업과 자벌드 건설 사업, 경량 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을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고 오늘 주요 업무 추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순천시는 내년 주요 추진 사업이 생태 수도 완성을 위한 현안 사업들인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17년 본 예산 반영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아시아 생태문화 수도로 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 양식수산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 가입 어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3,800어가 가운데 57%가 보험에 가입했지만 이 가운데 고수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어가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예산 지원을 늘려 특약보험 가입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